안녕하세요. 28살 여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아빠와 친가 쪽 식구들이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선 제 가정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친할머니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제 친엄마를 못살게 굴고 쫓아내셨습니다. 그러고는 마음에 드는 새며느리, 그러니까 저에게는 새엄마를 얻은 그런 가정이었어요. 어이가 없는 건 친할머니란 사람은 제가 본인 아들의 자식이고 본인 손녀임에도 싫어하던 맏며느리를 닮았다는 이유로 저를 구박하고 미워했습니다. 껍데기뿐인 아빠는 새엄마가 저를 학대하고 구박하는 걸 방관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느 날 제가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버리자 교복과 교과서 등 제 물건을 다 버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친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새엄마가 낳은 이복 동생에게만 유산을 물려주려고까지 하셨었네요.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친할머니가 엄마를 마음에 안 들어해서 쫓아냈고 저는 그 내쫓은 미운 며느리가 낳은 살갑지 않은 손녀였기 때문이었죠. 제가 더 치가 떨리는 건 그 친할머니란 사람의 이간질이었습니다. 제 친엄마가 바람나서 집 나갔다는 거짓말로 저를 세뇌시켰고 엄마와 제가 만나지 못하게 중간에서 이간질하고 방해했었거든요. 그 사이 저는 새엄마와 친할머니의 구박을 받으며 많이 힘들어 했었고요. 그렇게 지옥 같은 생활을 하다 고2가 돼서야 같은 학교 동창이었던 외사촌을 통해 엄마에게로 도망쳤습니다. 이후 엄마 집에서 새아버지와 함께 지낼 수 있었고 한결 편하게 살 수 있었네요. 그리고 엄마를 통해 친할머니가 거짓말한 부분이 많았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한테 바람난 여자의 자식이라는 막말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모든 게 거짓이었고 오히려 할머니가 엄마를 모질게 시집살이 시키고 아빠와 이간질 시켜 내쫓은 거였다는 걸요. 엄마는 제가 구박을 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저를 데려오려고 노력했다 했습니다. 남몰래 제 주위를 맴돌며 눈물로 지새우셨다는 걸 알고 그동안의 오해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와 함께 지내며 대학교도 졸업했고 현재는 괜찮은 회사에 취직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가의 소식을 들어보니 난리가 나 있더군요. 할아버지가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병에 걸려 몇 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셨다 하더라고요. 아빠도 지금은 늙어 빠진 데다 재산을 다 날리고 할아버지 사망 보험금도 날렸답니다. 거기에 더해 힘없는 친할머니와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뇌병변 장애를 입은 이복동생, 당시 같이 교통사고를 당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고통스러운 병과 우울증에 걸린 새엄마, 그로 인해 힘들어하는 아빠까지. 어이가 없었던 건 저를 방치했던 아빠가 연락을 하셔서는 저한테 살려달랍니다. 한마디로 돈 좀 달라는 거였죠. 어이가 없어서. 저는 그냥 그 요구를 차갑게 거절하고 연락처를 차단해버렸네요. 전화번호도 바꿀 거고 집 앞에 찾아오면 바로 경찰을 부를 거며 못 찾게 막아놓을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 생각 옳은 거겠죠. 추가입니다. 엄마가 이혼하실 때 왜 저를 아빠 쪽에 두고 갔냐는 말씀들이 많으신데 그 당시 엄마에게는 아이를 키울 경제력도 아이를 맡길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친정이 없어요. 친정이 없다고 친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더 무시하고 괴롭혔다고 합니다. 아무튼 아이를 데리고 나오기 힘든 환경이었기에 가난한 엄마 밑에서 살면 고생할까 싶어 두고 나왔답니다. 그래도 자기 친딸이고 핏줄인데 잘 키우겠지 하고 아빠 쪽에서 키우게 했다 하시더라고요.
언젠가는 데려올 생각으로. 그 이후 딸이 너무 보고 싶었지만 저를 데려오겠다는 생각 하나로 홀로 일하며 돈도 모으셨고 재혼도 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과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등은 아빠한테 연락이 와서 아빠를 통해 들었던 겁니다. 아빠와 친할머니가 사기를 당해 할아버지 사망 보험금도 날리고 빚더미에 앉았다 하더라고요. 해서 자동차도 없애고 자동차 보험을 포함한 다른 보험도 대부분 해지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새엄마와 이복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했습니다. 도로에서 차에 치여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더군요. 물론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배상금은 받았지만 이복동생의 장애와 새엄마의 우울증에 더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까지 전부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배상금만으로는 치료비가 턱없이 모자라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글을 쓴 이유는 친가 식구들을 외면하기로 한 게 정말 옳은 결정인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 올린 겁니다. 이런 제 생각이 옳은 게 맞는 건지 잠시 헷갈렸거든요. 다행히 많은 분들이 주신 댓글들로 제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제 생각대로 밀고 나가려고요. 절대 친가 쪽과 왕래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족을 버린 인간은 배신한 인간과 동급입니다. 한번 배신한 인간이 다시 배신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님 아빠라는 사람은 본인의 불우한 환경을 바꾸기 위해 가족이란 이름으로 버린 자식을 이용해서 그 피해를 그대로 떠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볼 일이 끝나면 또 적반하장으로 나오겠죠. 이게 결론이에요. 님을 버린 것들이 님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뭐가 아쉬워서 그 피해를 받아야 하나요? 그냥 버려요. 그들이 님을 위해서 뭐 한 가지라도 해준 게 있나요? 막말로 님이 백혈병에 걸려 골수의식을 받기 위해 연락했다면 바로 차단했을 겁니다. 연락하지 말라고요. 그런 게 님 아버지라는 쓰레기이고 그 가족들입니다. 죄의식은 개나 줘버려요. 절대 관계를 트지 마세요. 쓰레기는 버리는 게 답입니다. 두 번째. 정리하자면 남보다 못한 사이인데 남한테도 주지 않는 도움을 줄까 말까 고민한다는 거네요. 뭘 물어요. 답은 정해져 있고 그 인간들 외에는 세상 누구도 욕할 사람이 없는데 손가락질 당할까 무서운가 봐요. 아무도 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단호하게 버리세요. 세 번째. 잘하셨어요. 생각하지도 말고 잊으시고 미리 친부랑 연관된 상속 포기 같은 것도 알아놓으세요. 보니까 빚이 대물림 될 것 같은데. 그러니 상속 포기 절차를 미리 알아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인가응보가 있긴 있었네요. 세상 살만 나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쭉 차단하며 사세요. 쓰레기는 피하는 게 답이에요. 네 번째. 님이 책임져야 할 의무도 외면한다고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오손도손 살면서 힘들 땐 지들끼리 위로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님은 님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꽃길만 걸으시길. 다섯 번째. 외면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쓰니 같은 상황의 친구를 본 적이 있어 잘 알고 있어요. 새엄마가 본인 아이들을 구박하는 걸 아는데도 방관하더군요. 아빠라는 인간이. 그 때문에 결국 정서불안이 와서 고학년인데도 밤마다 실례를 하는 친구가 아직도 생각나고 마음 한켠이 뭉클합니다.
부모라면 아이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재우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른이면 어른답게. 안 그래도 마음이 아픈 아이인데 잘 보듬어야 하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